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장안의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정치권은 또 정치권의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아주 움직임이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정당들이 지금 여론전에 나선 듯한 그런 모양새예요. 아주 치열하게 공청회도 열고 그리고 타운홀 미팅도 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형 충남도지사가 타운홀 미팅을 이번 주에 진행을 했죠. 네, 4일 날 그 단국대 그 천안 캠퍼스에서 진행을 했고요. 예. 그 같은 날 민주당도 그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오늘 이장우 시장이 또 대전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죠.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김태흠 지사의 타운홀 미팅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김태흠 지사가 주로 제기했던 거는 이제 재정분권과 관련된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합의했던 그 법안이 훨씬 많은 그 지역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약칭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민주당 법안에 많이 담겨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는데, 그 이장우 시장도 비슷한 지적을 했고, 그 이장우 시장은 좀 독특하게 이제 그 사퇴 시한,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사퇴 시한을 조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까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또 민주당은 광주 전남 통합 법안이 나오면서 그 민주당이 대전 충남 법안으로 발의했던 내용보다는 그 훨씬 더 강한 법안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박정현 시당위원장이 아마 평균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 충남 법안 통합 법안이 평균안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 주민 설명회나 이런 타운홀 미팅이 사실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 설명회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공고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비판하는데 더 방점을 두고 열린 이런 그 타운홀 미팅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장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를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법이 다 이미 국회에 넘어간 다음에 뒤늦게 갑자기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예. 참 안타깝죠, 이런 현실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이야기를 듣는 자리여야 되잖아요. 주민설명회라는 게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각자 주도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주민 의견을 들었어라고 홍보하는데 한마디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법안이 훌륭하니까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설명회를 한다면 또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게 돼 있죠. 예. 또 동원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렇겠죠. 또 지금 이제 대전시나 충남도가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타운홀 미팅은 주로 이제 현역 지방의원들이라든지 또 통합 민관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이제 거기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도 시도지사가 본인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비판해오던 이야기들을 더 강력하게 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죠. 특히 오늘 설명회에서 이장우 시장은 질문을 시의원께서 하셨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당 법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 청취권을 이제 올리면 이제 부결시키다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거죠. 예. 이걸 하고 주민 투표를 청원하는 것을
제안하면 시장께서는 이것을 주민 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할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얘기는 그 주민 투표를 지금 당장 해서 이거를 민주당 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어떻게든 피력하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타운홀 미팅은 시민 의견을 들어야지. 왜 자기들의 그 정치적 주장을 하는 자리로 활용하느냐는 거죠. 이건 이제 사실 양당이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예. 아마도 그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대전 충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 찬성 쪽이 약간 높긴 했습니다. 근데 예. 그 특이한 건 충남에서는 훨씬 더 높았고 대전에서는 반대가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장우 시장은 대전에서 반대가 높은 여론을 의식해서 더 강하게 반대 쪽으로 그 원래 통합을 하려고 했던 그 취지보다는 통합을 안 하는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그러면 거고요. 지금 뭐 김태흠 지사나 이장호 시장은 통합을 안 하는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건가요? 그 입장이 약간 다른데 김태훈 예. 지사는 약간 좀 어정쩡한 상태고요. 이장우 시장은 통합을 안 하는 쪽의 명분을 찾는 과정인 것 같고. 아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대전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지금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김태흠 지사는 뭐 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어쨌든 김태흠 지사는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게 이제 굉장히 큰데 김태흠 지사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라든지 국민의힘 그 시도지사들이 전부 이제 이 통합과 관련돼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이 통합을 매개로 해서 민주당 일색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싶은 생각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나는 어떤 노력을 했어라고 하는 그런 알리바 이용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각 지역별로 거의 경쟁적으로 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도 각 지역 그 국회의원 중심으로서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장호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 원래 우리 국민의힘에서 냈던 법안보다 후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광주 전남 법안보다 또는 대구 경북이 낸 법안보다 우리가 너무 특례도 적고 우리 재정 지원도 적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었는데 지금 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광주 전남 같은 데는 강제 조항으로 돼 있다. 이게 충청홀대다. 우리 심하게 말해서 옛날에 그 핫바지론까지 네. 얘기하면서 충청홀대다. 이거 뭐 지역 국회의원들 이 정도로 할 거면 대전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세게 나오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면담도 해야 될 뭐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각 지역 시도지사나 또 정치권이 뭉쳐서 그 광역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고 특정 지역의 어떤 특혜나 이런 게 쏠리지 않게 어떤 기준을 정한 그런 속에서 일괄적인 그런 통합 법안을 내야지. 그럼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서로 특례 많은 것을 지금 경쟁을 하게 되면 이 나라 전체 국토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민단체나 각 분야별로 굉장히 반대가 많고 이 내놓은 법안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서로 각자의 주장만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문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어쨌든 그 각 지역별로 법안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개의 법안이 나오는데 이거를 개별 법안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회 내에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 내에서 아마 특별법을 평균화하는 과정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각각의 지역의 특색에 맞는 법안 내용들이 약간 담기는 방식으로 이 통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 지점이 이 통합에 대한 진지한 그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그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홀대론 나오고 그리고 흡수 통합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지명에 대한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칫 감정 싸움으로 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감정으로 가면 이건 비생산적인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의 그 뭐 상처만 만드는 이런 논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진행되면 마이너스 정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은 이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한 문제, 그다음에 지방 소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제안됐던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난 이거 못해. 라든지 아니면 나 빼고 얘기하면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계속 논의가 흘러가다 보면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결국 상대에 대한 공격만 남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갈등은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게 통합이라는 건데 예. 지금 통합은커녕 지금 훨씬 더 좀 뭐 분열이랄까요, 갈등 이런 것이 더 심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정당 간 대결도 심해지지만 찬성하는 지역과 반대하는 지역의 그런 갈등도 있고요. 그렇죠. 또 같은 지역에서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갈등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각자 그 분야별 단체들도 어떤 경우에는 유리해지니까 찬성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동안 지켜오려고 했던 가치가 한 번에 이번에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례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지켜가고 싸워왔던 것들이 지금 다 그냥 특례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걸 또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세력과 또 갈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야별로 어찌 보면 그동안 같이 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게 통합이 아니라 완전히 갈등. 그리고 지금 타 지역하고도 지금 계속 경쟁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참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갈등을 조정해야 될 역할을 정치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런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공고히 하는 이런 일에만 지금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통합 법안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통합하고 난 뒤에 통합한 지역에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늪에 빠질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 계속 얘기를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자, 뭐 통합과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이런 좀 혼란한 상황에서 6.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뭐 이게 통합 광역 그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게 통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 뭐 정치권 현재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 그리고 이 예비 후보 등록의 후보들 면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선관위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각각 대전시 또 충남도 각각의 예비 후보를 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됐잖아요. 예, 통합시장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통합특별법에 만약에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그 예비 후보를 각각 시도에 했던 그 후보들은 통합시장 후보로 한 걸로 간주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 현역 단체장들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그러면은 이분들이 과연 대전시장을 등록해놓고 대전시만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합을 전제로 저 충남까지 다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또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말 정치권이 이거 너무 큰 모험을 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 휘둘리는 우리 주민들은 뭐냐고요. 사실 후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정말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들도 난감하고 유권자들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서 후보들은 충남에 등록된 후보 또는 대전에 등록된 후보들은 통합을 전제로 해서 양쪽 지역을 오가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통합시장이 과연 몇 곳에서 뽑힐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은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은 조금 뒤처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은 통합시장을 뽑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대전 충남과 광주 전남 중에서 양쪽을 다 뽑을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은 무산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냐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요? 예를 들면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뭐 계속 얘기 나와서 새로운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거기서 광주시장을 나오려고 했던 분들이나 전남 예. 도지사를 나오려고 했던 그분들만으로 그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강기정, 김영록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 그 현역은 그렇고 지금 예. 이제 도전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만 가지고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전 충남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박범계 의원이 이제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다음 주에 공식 출마 선언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아, 그런가요? 11일 날 예고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구 위원장은 내려놨죠. 네, 네네. 이게 출마를 위해서 내려놓은 거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가 사실 관심이었는데 예. 어찌 보면 약간에도 좀 중량급 인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선거판에 뛰어들었으니까 좀 더 치열해질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관심 있었던 그 강훈식 비서실장도 혹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선거판이 기존에 저희가 예측하던 것과 또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선거판이 많이 커지는 게 되나요? 결국에 이제 정치인들은 이 선거판이 커지면 본인의 정치적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시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증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높이는 뭐 단계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치열해지면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너무 치열해진 상황에서 본인이 나와서 예. 후보가 되고 난 뒤에 그런 기존에 뛰고 있던 그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이제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게 그 정치인들의 늪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강훈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안 나오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 박수현 의원도 충남 공주 청양의 박수현 의원도 네, 지역위원장을 사퇴했죠. 사퇴했다라는 것은 뭐 나오겠다는. 출마하겠다라는. 네, 출마하겠다고. 기존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이 지역위원장을 내려놨다는 거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려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네. 예. 그 참 박범계 의원도 약간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런가요? 네. 눈치를 안 나올 수도 보니까 있-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네.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이런 네. 계산이 있다라는 얘기군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통합시장도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도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교육감도 지금 물론 뭐 양당의 법안에는 한 명만 뽑는 걸로 예, 이렇게 결국은 돼 있습니다만. 예, 통합 교육감을 뽑는 걸로 돼 있죠. 예. 근데 이게 또 통합이 안 되면 어쨌든 뭐 2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가면. 네. 그 이제 우선 대전만 얘기해도 예. 지금 한 5분 정도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그동안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던 분들이 5분입니다. 대전만 한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뭐 거론되는 분들까지 하면 12명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또 일부는 진보교육감 후보로 단일 후보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시민사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충남에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같이 통합을 해서 어떤 단일 후보를 내야 될 건지 예. 그 시민사회가 이걸 합의하기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가 또 같지도 않은데 이게 또 후보들끼리 이걸 합의가 이뤄내기도 쉽지 않고 최근에 그 성광진 후보와 이병도 후보 충남에 이렇게 해서 만났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합의가 이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연대 또는 뭐 시민사회나 이를 통해서 단일 후보 간 그 연대 같은 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난립한 구조 속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죠.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앞으로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 교육감 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진영 간 단일화와 지역 간 단일화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그
먼저 단일화를 하는 쪽이 이 선거를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진영 간이든 지역 간이든 어쨌든 단일화를 빨리 시도하기 위한 그 물밑 작업들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도 그렇고 뭐 기초는 어쨌든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기초 그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기초 단체장을 출마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 통합이 되고 난 뒤에 기초 단체에 지원되는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권한이 지금 권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현재 또 기존에 계속 경쟁하던 그 구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그 1인 1표제 이게 좀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지역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예전에 당의 구조가 총재 시스템일 때는 이제 1인이 당을 지배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그 총재 시스템이 해체되고 난 뒤에는 거의 모든 정당이 그 계파별로 그 일종의 이제 귀족정처럼 예전에 귀족정처럼 계파별 정치가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 폐해가 결국에 공천이나 이런 그 지분을 나눠 먹는 구조로 계속 가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건데 예. 이걸 1인 1표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민주적인 정당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정당 구조는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당 구조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됐을 때 대중 추수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정당이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1인 1표제는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는 이제 시당위원장 선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 국회의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뽑는 그 관행들이 좀 있었는데 네. 아마 이제는 그런 관행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당원들한테 일일이 그렇죠. 네. 묻고 당원의 결정에 따라서 네. 예, 선임이 되는. 네네. 예. 1인 1표제라는 게 그동안은 이제 대의원 제도를 줘서 네. 그러니까 일반 당원보다 약 20배 정도 20배 정도. 예. 그렇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네.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대의원을 내 편으로 확보한 그 지역위원장 또 뭐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또 임명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런 지역위원장을 계파로 데리고 있던 어떤 총재 이런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신인이 나오거나 어떤 뭐 강력한 후보가 나오더라도 자기의 입김으로 인해서 자기가 찍어준 후보를 항상 후보로 만들고 당선을 시키고 하는 그런 구조로 계속 정당이 흘러왔다면 예. 1인 1표제가 이제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게 그런 게 거의 안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당 내에서 예를 들면 후보가 된다거나 이럴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당원이 되는 거죠. 예. 그 당원들이 그러면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하냐면 뭐 인지도가 높다든지 대중성 있는 후보 이런 사람들이 더 정치적에서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계파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로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이 꼭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역 의원이 그동안은 이제 대의원들을 조직 관리를 잘하고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놨던 사람이 항상 이렇게 유리했었다면 지금은 자기 편의 당원을 많이 모집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고 어찌 보면 그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지방선거에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줄 세우기 계파 정치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이게 또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당의 그 당원들이 입당을 해서 그 결정을 이른바 이제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이제 이걸 오염시켰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정당법상에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나 이런 게 없고 민주당의 당원 단계상에도 아직은 그런 게 좀 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원의 가입 기간을 더 늘려서 그 투표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그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효과 어떻게 보세요? 아마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민주당 대전시당의 공관위원으로 추천되신 분들도 예. 기존의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결국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추천이 됐거든요. 예, 이미 다 구성이 돼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빠졌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닌 상태가 될 거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제 예비 경선까지 도입하면서 당원들이 1차적으로 이걸 거르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공관위가 최소한의 자격만 걸러내야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선으로 보내는 구조가 된다면 조금 걸러질 수 있겠지만 공관위가 특정하게 어떤 구도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허들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지역에서 상당히 분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관위원들은 거의 1차 그냥 자격 심사 수준으로만 하고 예. 실제로 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영향력은 당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공관위원 좀 바꿨고 지역위원장 참여 못한다고 해서 아주 민주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이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차피 그렇죠. 영향력은 행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아무리 현역위원, 지역위원장이 빠지더라도 영향력은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관위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취지를 그러니까 공정한 공천을 위한 취지라고 하면 그 선택권 역시 당원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미 특정한 허들을 만들려고 하는 조짐이 좀 있어서. 그런가요? 네, 특정한 허들을 만들거나 이미 있는 허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짐도 약간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은 다음에 혹시 그런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의 이슈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월 6일 금요일 5시 NDS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곡으로 이문세와 잔나비가 부른 길을 걷다 보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